가족, 지인 등 개인 채무가 있으신 분들 꼭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보통 채무가 하나만 있으시기보다는 여러 건의 채무가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건에서 7건 정도 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많으신 분들은 15건에서 20건 넘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가 여러 곳에 있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편파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의 채권자가 있는 중에 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것이 편파 변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빚을 먼저 갚는 경우에요. 이 여러 채권자 중에서 사적인 친분이 있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법원은 불공정한 채무 변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권을 잡아주는 행위와 같이 단순히 돈을 먼저 주는 것 이외에 우선권을 먼저 주는 행위도 편파 변제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내 빚은 안 갚고 다른 빚만 갚는다면 당연히 그 채권자 입장에서도 공평하게 변제받고 싶겠죠. 개인회생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각 채무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최근 1, 2년간의 모든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의 출처나 사용처가 어디인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처들은 과연 어디인지,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대금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등 이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정 공고를 내려서 채무자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걸 모두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사용처가 없는지 등 전부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편파 변제 여부도 다 밝혀지게 됩니다. 즉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혹은 또 소명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무적으로는 청산가치의 그 내역을 반영하게끔 합니다. 이 청산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편파 변제했다고 보는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어 변제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보다 많이 갚아나가야 하니 결국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혹은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뢰인분은 대출금의 일부인 약 500만 원 가량을 어머니와 동생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권고하였고 반영하고 나서야 개시 결정을 내려줬었습니다. 무조건 일부 개인에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편파 변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실무적으로 언뜻 편파 변제를 볼 수 있지만 편파 변제가 아님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이 돌려막기의 일부인 경우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 감당하기 힘든 채무 사정으로 돌려막기로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권에서는 빌려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또 개인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급한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 소명된다면 편파 변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편파 변제성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입니다. 변제하기는 했는데 총 채무 금액에 비해서 지극히 소액이거나 추심이 극심해서 최소한의 이자 정도를 변제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경험을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대로 빌린 금액을 해당 채권자에게 갚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보증금 변동으로 해당 채권자에게 갚는 경우는 대출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법원에서 편파 변제를 봐서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때에는 변제할 당시
경제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사유가 있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것이다 라고 소명할 수 있다면 판파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파 변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시점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부도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사적 친분이나 공평하지 못한 의도로 변제를 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편파 변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금전 거래 내역 중에 이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앞서서 전문가와 적절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 또한 잘 넘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이 뭐냐면 이 편파 변제 여부에 관련해서 법률 대리인에게조차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100%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절차에서는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